안녕하세요. 신경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전체 수학 커리큘럼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부터 보면은 수학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라. 상당히 거창하죠. 이 문구는 제 강의, 딥러닝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인데 아마 그분들은 어떤 문구를 오마주했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1년 2월에 나온 기사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온 게 직장인의 40%가 수학, 과학, 근데 특히 공학에 대해서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학, 과학 몰라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40%인데 얘는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그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2021년 이 연도가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머신러닝, 딥러닝 아니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통계적인 방법들이 실제로 현업의 모든 분야에 녹아 들어가고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랬을 때 이 기사가 나온 건데 수학, 과학을 몰라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연도랑 제목에서 저는 상당히 좀 자극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은 수학과 과학이 이런 분야들 있죠.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 전 아직도 4차 산업이 뭔지 정확히 정의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4차 산업이나 인공지능 이런 데서는 91.8%가 수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IT 아니면 소프트웨어, 금융, 보험, 특히 이제 통계적인 분야가 많이 들어가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게 수학이 상당 부분 적용을 한 거를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할 때 되게 많이 겪었던 문제인데 수학, 과학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갈증이 큰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어디 연구소인지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박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저한테 수학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마다 계속 수학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회를 삼아서 좀 큰맘 먹고 전체 수학 강의 커리큘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실제로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구현하는 거.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그래서 앱이라든지 웹을 개발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모델링한 것들을 검증하는 거. 수학한테 연산을 맡긴다는 의미가 강한 거지 뭐 서로 패킷을 주고받고 이런 네트워크 입장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을 구현한다. 컴퓨터가 연산해주는 역할에서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얘도 수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좀 더 개선시키고 디버깅을 하고 여기서도 제가 빠뜨리긴 한 건데 이 결과 여러분들이 얻은 그 결과를 개선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인한스먼트라고 쓸까요? 인한스먼트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수학이 깊숙하게 관여를 하게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전부 다 수학이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너무 간단한 수학들, 그것도 간단한 것들도 빠르게 넘다 보니까 이걸 배워도 내가 지금 뭘 배웠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하소연을 많이 하셨고 그 반면에 너무 어려운 수학들을 다루는 책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어떤 책을 제가 외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거의 매일 울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좀 초반부터 탄탄하게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다뤄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레벨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아마 진짜 너무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려운 레벨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효율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당일 알바를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알바는 1시간 일하면 우리가 3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되게 좋죠.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알바가 있는데, 어떤 알바는 10시간을 일해야지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은 얘는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1시간에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1시간에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인 알바가 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얘가 아무리 우리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만들어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알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수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성해야 되는 수학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인지,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도 바로 나와요. 뭐냐면 빠르고 간단하게 수학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죠.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실제로 제 강의를 듣는 데는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강의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되게 예쁜 그림이 있죠. 여기 동네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이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안 보이나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효율적으로 여기를 여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여행을 해봐야지 이 동네를 안내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서 이 동네를 다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비행기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 바퀴 돌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효율성을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이 동네에 충분히 녹아들면서 맛을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수학에서도 똑같아요. 뭐 여기 선형대수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 통계라는 동네가 있고 확률이 있을 거고 미적분 칼큘러스라는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최적화 이론 아니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동네가 있을 텐데 얘를 쭉 한 바퀴 돌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들보다 효율성 입장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효용성 입장에선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조바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20살 초반에서 4년 정도 5년 정도는 수학학원에서 일했었거든요. 고3 이과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고3이 되는 순간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험생을 가장 망치는 요소가 뭘까요? 물어보면은 공부하는 시간이요 아니면 노력이요 잠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조바심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드는 순간 잘 될 친구들도 안 될 친구들도 다 그냥 똑같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면 다른 과목 발 잡고 있고 그래서 이 과목 공부하면 또 다른 과목이 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막상 시간은 없으니까 조바심이 들어서 그냥 막 이제 건너뛰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레벨이 여기까지라고 하더라도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뛰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석박사들 분들이 거의 10년 넘게, 저도 이제 10년 넘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겠죠. 필요한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그런 방법을,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또 이제 항상 드는 예시가 있는데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축구 선수 해가지고 공 차고 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가 되면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축구 선수의 의미가 되려면 일반인보다 축구를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축구를 잘해야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든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신호처리든 이쪽으로 나갔을 때 경쟁하는 사람들보다 잘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지폐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학은 반드시 탄탄하게 장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본 강의를 통해서 장기적이지만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효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수학 공부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대학 가세요.
그래서 전공 한번 밟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배워가지고 그 배우고 난 거를 실제로 이제 써먹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돈도 많이 들겠죠. 등록금이 요즘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만만치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돼요. 하지만 저는 돈 걱정은 줄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배울 것도 많은데 돈 걱정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경제적 부담 없이 전체 수학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서도 문제예요. 왜냐면 실제로 한번 한 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5주, 이제 15주 강의가 보통 열리죠. 그럼 보통 전공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열리면 총 30번의 수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휴일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30번 그리고 1시간 반이라고 이렇게 곱해보도록 하면은 우리는 한 과목당 45시간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봐요. 선형대 수학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면 통계학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45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수학 공부를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선 대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듣는 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서 전공을 하는 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실제로 효용성을 이제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제공해드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 하지만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쏟아야 될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제공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쓰시면서 앞으로 수학 커리큘럼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대수학부터 해서 칼큘러스 얘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선형대 수학 얘는 거의 뭐 100시간 넘게 다룰 거니까 앞으로 천천히 부담감 가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거고 통계학, 확률 통계 얘도 서울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통계를 배운다는 소리죠. 그런 만큼 되게 배울 게 많으니까 천천히 일단 포기만 하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저는 이제 뭐 10년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수학 관련된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바심 들이지 말고 천천히만 따라오시면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이어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수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장 다음 달까지 프로젝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앞으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몇 개월은 수학만 먼저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전체 딥러닝을 1년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3개월 동안 수학 공부하세요 이러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공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밥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수학만 공부하는 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만약 당장 프로젝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수학 공부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통계, 인공지능을 위한 선형대 수학 그 책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선형대 수학 통계, 이런 미적분학, 이런 식의 대학교 전공 서적을 이용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을 위한 선형대 수학, 통계, 물론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강의들도 많은데 좀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계학, 그냥 미적분학 이렇게 공부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입장에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밟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강의를 듣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습 아니면 뭐 연습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길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 강의를 멈춰놓고 연습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이를 듣는 걸 그냥 건너뛰지 말고 제가 어디가 틀리는지 감시하는 입장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를 들을 때 교수님들이 뭐 설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을 잘못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질문을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 아 이거 틀렸는데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건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뭐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듣는 마인드셋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틀리는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문제풀이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나마 짧게나마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전체 제가 준비한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도 일하든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 아니면 공학적인 분야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하든지 수학은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갈증을 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들을 준비할 거니까 차근차근 조바심 부리지 말고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자는 의미에서 차근차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제가 중고등학교 수학 강의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부족한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학은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